자, 도움 말씀을 위해서 눈시원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내내 비가 내려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뭐 미세먼지나 황사 꽃가루가 좀 이제 확 사그라드는 그쳤는데. 건 이건 참 좋은데 그죠? 하지만 또 이맘때 이게 이제 봄철 유행성 안질환하면 대표적으로 또 결막염 될 수 있겠죠. 이 결막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결막염이라고 하게 될까요? 그래 결국 이제 결막에 생기는 염증이다 그래서 결막염인데 네. 이 결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은 일단 검은 눈동자 말고 보이는 흰 눈동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눈꺼풀이라고 하는 그 아래나 윗꺼풀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 안에 또 발그스름한 살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살을 다 합쳐서 저희가 그 결막이라고 그래요. 어허. 이 결막이 결국 눈에 있는 안구를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는 점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들이 많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염성이라고 하는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오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그 비감염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봄철 황사, 알레르기 또는 뭐 미세먼지 그렇죠. 또는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결막염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흔히 이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 결막염 이건 또 뭘까요?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유행성 결막염 말 그대로 이제 전염을 아주 유행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범주 중에서 감염성에 해당하는 건데 네. 이 감염시키는 균이 이제 대개 이제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에 생기는 결막염은 대개 이제 바이러스성이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감기랑 똑같아 가지고 굉장히 한번 퍼지게 되면 전염성이 강해요. 어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저희가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네네.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하고요. 네. 뭐 요것은 이제 전염력이 아주 높은데 대개 왜 봄철에 많으냐 이제 심체 접촉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요 시기부터 이제 늘 수밖에는 없고요. 네. 대개의 경우에 증상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기 때문에 어허. 상당히 이제 안과 진료를 많이 받게 되는 대표적인 결막염입니다. 사실 이제 염증이 있으면 이물감이라든가 눈곱이 좀 잘 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손이 눈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겠죠. 안과 의사들이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장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눈 만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눈병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알레르기 때도 문제가 되고요. 네네. 또 이제 그런 거 아니라도 눈이 피곤하면은 저희가 이제 눈부터 비비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눈에 흰자의 살이 결막이 막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같은 때 좀 올바른 눈 관리법들을 쭉 좀 알려주신다면요. 아, 사실 이제 그 미세먼지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심해졌잖아요. 뭐 황사 많이 낀 날은 정말 며칠째 뭐 하늘에 이제 먼지가 뿌일 정도인데 그러게요. 1차적으로는 일단은 노출을 피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이제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컨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이런 먼지가 많은 날은 렌즈보다는 안경이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미세먼지는 그 렌즈 사이사이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경을 꼈을 때는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물이 흐르면은 이 먼지가 씻겨 나가는데 이 렌즈를 끼신 분들은 그 사이에 낀 먼지는 이렇게 씻겨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렌즈 자체도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지 많은 날은 안경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서 먼지로 인한 눈의 2차 손상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출하고 집에 오시면 일단 손부터 깨끗이 씻은 다음에 네. 가볍게 그 수돗물 가지고 눈을 가볍게 세면을 해주시거나 어허. 집에 혹시 그 인공누액제제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많이 그걸로 쓰시죠. 요즘 거의 집에 다 있어요. 네네. 약국에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눈을 깜빡깜빡 세척해 주시는 게 아주 좋겠죠. 네. 또 꽃가루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좀 뻑뻑하면서 이렇게 간질간질하다 보니까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꽃가루는 또 미세먼지하고 다르게 눈의 반응이 아주 심해요. 어허. 특히 아이들이 심한데 아이들 소풍 한번 갔다 왔는데
흰자위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와가지고 네. 어머님들이 엄청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꽃가루는 미세먼지랑은 다르게 이게 눈의 그 알레르기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그 특히 또 이런 좀 알레르기 좀 아토피 체질이 있는 아이들은 톡톡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방법은 외출을 갔을 때 그 인공누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휴대해 가면서 눈이 괜찮더라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씻어내는 거. 이것도 이제 좋은 팁이 되겠고. 네. 그리고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조금 간지러운 느낌이나 눈에 뭔가 이물감이 있을 때 절대 눈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물론 외출하고 나면은 또 깨끗이 세척하시라. 네. 네,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공누액제 말씀하신 김에 제가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가 그 생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한 반 정도 먹고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이제 차 안에 뒀다가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세균이 좀 네네네.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인공누액제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한 번 사용하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뭐 다음날 사용하고 혹시나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공누액 제제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약병에 든 게 있어요. 네. 안약병에 든 거는 그 안에 기본적인 그 보존제와 그 살균제가 같이 들어 있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일회용 약 있잖아요. 아, 네네. 하루 쓰게 돼 있는 이런 조그만, 일회용 약이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맞아요. 아하. 예, 깨끗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리캡을 시켜서 한두 번 더 쓸 수도 있는데 야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회용 약은 한 번 쓰고 한 번에 폐기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생활 습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결막염에 대한 치료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결막염에 대한 치료는 이제 이게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네. 감염성인 경우에는 이제 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과 진료가 필요해요. 바이러스 질환은 감기랑 똑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눈의 불편함이나 또 간혹 2차적인 그 세균성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소염제를 같이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감염성인 경우에 알레르기라든지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오는 것은 그 사실은 그 기본적인 그 노출 물질을 피하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가 하는 걸 좀 알고 있는 게 좋겠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안과에서 그 항원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물질은 조심하세요라고 저희가 검사상에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염수로 매일 눈 씻는 거 안 좋은가요? 1028의 청자. 식염수가요. 그게 사실은 관리를 아주 잘하시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식염수를 사실 어떤 그 용기에 들은 것을 이제 계속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희는 차라리 그냥 수돗물에 씻으셔라. 아하.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결막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신데 먼저 212 애청자가 최근에 녹내장 증세가 있다고 판정을 받고 한 달 후에 재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약을 넣고부터 눈동자가 조금씩 아파오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눈 시력도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녹내장으로 판정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녹내장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눈의 그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시신경의 손상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네. 대개 이제 처음에 발견한 분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아, 네. 그 뭐라고 말할까 눈에 생기는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고혈압 조금 있을 때 뭐 미리 약 쓰시고 잘 관리하면은 무리 없는 것처럼 네. 녹내장도 초기에 발견하셔서 잘 관리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안약을 쓰니까 좀 불편하더라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 조금 이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녹내장 안약들이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번 넣거나 두 번 넣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그 충혈 반응도 심하고 좀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 분들은 그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은 그럼 자기 눈에 맞을 수 있는 다른 안약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권유해 주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 꼭 다음에 안과 가시면 선생님 주신 그 녹내장 안약을 썼더니 눈이 좀 불편하더라 네. 말씀하시면 한번 다른 약도 권유를 해봐 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녹내장에 대한 만약에 녹내장으로 판정을 받으시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개의 경우에는 안약 가지고 다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혈압도 높으면 혈압약 가지고 조절되듯이
안약 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 90%는 다 조절이 되고요. 네. 만약 안약으로 안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레이저 치료나 수술까지 할 수도 있는데 네.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시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병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영민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톡에서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뿌옇게 보이는데 이거 노안인가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노안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먼 거리보다는 근거리 볼 때 불편한 거예요. 네. 먼 데는 불편 없는데 가까운 거 볼랬더니 책이 좀 더 흐릿하게 보이고 스마트폰이 좀 흐뭇하게 보인다. 이게 네네. 노안 증상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뿌연 증상은 대개의 경우에 굴절 이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눈 질환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안과에 가서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요. 영민이 꼭 가까운 안과에서 정확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949 건강클리닉 결막염과 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